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팩트체크 강혜신입니다. 지금 미국은 블루 스테이트, 레드 스테이트, 트럼프 스테이트 이렇게 세 군데의 국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1월 20일까지는 무척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1월 6일 의사당에서의 폭동 난입 사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이 1월 17일에도 역시 비슷한 일들을 기획, 글쎄요, 이런 때 기획이라는 단어가 맞지 않겠죠. 계획 내지는 모의를 해놨다고 하고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루머가 많이 떠돕니다. 오늘 팩트체크 시간에는 한 네다섯 가지 정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왜 이번에 의사당 난입에 대해서 경찰 대응이 지난번 블랙 라이브스 매터 때와 달랐는지, 어떻게 달랐는지, 왜라기보다는 어떻게 달랐는지가 먼저 정립돼야지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많은 루머 가운데서 경찰이 오히려 길을 터줬다, 들어가라고 그런 것도 있고, 또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폭동 난리를 피운 것이 아니라 안티파다 하는 주장, 또 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인증을 거부하기 위해서였는데, 그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이 주장하면서 한 얘기들, 이런 부분에 대한 팩트 체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길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데요. 오늘의 미국을 주중에 정규방송 시간에 보내드리고 주말에 보내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에 의견이라든가 다른 매체 내지는 다른 그 유튜버들이 한 내용들을 저에게 물어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그 기가 막혔던 몇 가지는 내용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냥 사실 어차피 팩트 체크 시간이기 때문에 yes or no 단답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이 체포됐다. no, 가짜. 그리고 백악관 사람들이 텍사스로 뭐 핵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도 다 이미 그곳으로 피신 내지는 텍사스 쪽으로 자리를 잡았다. 뭐 비디오까지 보여줬다던가 사진을 보여줬다던가 하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났겠죠. 또 어떤 분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체포됐다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웨스트 버지니아 주의 정치인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난동에 가담했다가 사임하라는 압력을 받고 본인이 어제 사임을 했습니다. 자신도 굉장히 그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 절대로 뭐 백악관이 텍사스로 옮겨졌다던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체포됐다던가 프란체스코 교황이 체포됐다는 것은 그런 것을 적어도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시는 분들은 딱 들어보면 아 이건 가짜겠구나 하고 판단하실 수 있을 정도가 되시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 먹을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은데 모든 불량식품까지 다 먹어보고 모든 입지 않아도 될 옷까지 다 입어보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 오늘 처음에 어떻게 블랙 라이브스 매터와 5월 말부터 지난해 6월 초에 있었던 의사당 앞에서의 시위, 백악관 앞에서의 시위, 그리고 이번 시위는 아니죠. 뭐 아직도 시위라고 얘기하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위가 아니라 이번 반란과 차이, 경찰 대응의 차이 이런 것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라는 것은 미네소타주에서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 남성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백인 경관에 의해 거의 9분 동안을 목 졸라 숨진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모든 유색인종 흑인을 포함해서 경찰로부터 이런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하면서 시위를 한 것이죠.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대가 시위를 기획을 했고, 그리고 의사당 앞에서, 백악관 앞에서의 여러 가지 시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뭐 경찰, 모든 워싱턴 DC의 경찰이라고 하면 의사당에는 의사당 경찰, 의회 경찰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워싱턴 DC의 경찰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여러 이제 주변에서 지원될 수 있는 뭐 세관국 관리라던가 뭐 교정국의 경찰력 등등이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러한 일들이 뭐 시위도 미국에서는 다 기획하고 또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고 이 선까지는 넘으면 안 됩니다 하는 그 안에서 시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모든 이 경찰력이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습니다. 연방과 워싱턴 DC 서로 병력을 준비를 하고 완전히 무장한 전투 경찰 차림으로 뭐 방패, 뭐 창이 아니라 총 들고 이렇게 중무장하고 일렬이 아니라 몇 열로 쭉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29일이었어요. 정의를 요구하는 그런 시위가 있었는데 시위대는 비교적 평화로웠지만 그 시위대를 굉장히 좀 잔혹하게 말하자면 진압을 했죠. 최루가스도 쏘고 저도 그 당시에 팩트 체크를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면은 있을 겁니다. 뭐 여러 군데서 백악관이나 이런 곳에서 화학물질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을 쏘지 않았다, 쓰지 않았다라고 끝까지 발뺌을 했지만 결국은 쓴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하 벙커에 들어갔었던 때가 그때죠. 이미 바리게이트를 다 쳐놨기 때문에 시위대들이 바리게이트를 부수고 들어가고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지하 벙커에 들어갔고, 그리고는 그 다음날 이제 나와서 트윗한 걸 보니까 시위대가 뭐 완전히 뭐 형용사는 제가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개와 같았다. 그들이 무장했다. 블랙 라이브스 매러의 시위대들은 물론 오레곤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뭐 난폭한 시위대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렇게 대체적으로는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같은 시위를 하면서 당시에도 본인들의 그 지지자들에게 마치 이제 그들과 대적하라 하는 식으로 트윗을 했는데 그 트윗은 제가 전에 링크했던 것을 찾아보니까 이제는 며칠 전에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영원히 서스펜드라고 표현했지만 삭제한 거죠. 딜리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탄 기마병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기억나실 겁니다. 페퍼 스프레이, 곤봉, 고무총, 저널리스트들에게도 사용을 했었죠. 그리고 첫날이라고 할 수 있는 6월 1일에 300명을 체포를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체포를 했고요. 뭐 마샬, 뭐 세관국, 연방교정국, 군대 관계자 전부 투입을 했고 헬리콥터를 띄워서 다 감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 동안 이어졌었던 시위에서 워낙에 강경 진압을 처음부터 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시위대 자체가 완전히 뭐 무장을 했다던가 이런 식이 아니었기 때문인지 뭐 몇 %씩 요인이 있겠죠. 아무도 사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이외의 시위 진압대도 시위대도 숨진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인 1월 6일 그날 아침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의사당으로 향하라고 행진하라고 독려하는 연설을 1시간 넘게 했습니다. 그날이 처음이 아니라 12월부터 그 이전부터 1월 6일이 바이든 당선자를 인준하는 날이기 때문에 워싱턴 DC에 모여서 항거하라고 했습니다. 아주 강하게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1시간 동안 거의 거짓으로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무슨 숫자 같은 것을 다 얘기하면서 했는데 제가 요즘 트럼프 대통령 음성을 거의 들려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낭비예요. 거짓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거짓을 거짓이라고 반박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들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연설이 있었고 시위대가 의사당 쪽으로 갔습니다.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었죠. 블랙 라이브스 매러 시위 당시에는 완전히 중무장한 병력이 줄줄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냥 유니폼, 평범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특별한 무장을 더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보는 데서 우선 차이가 났죠. 그런데
한 사람이 시위대에서 폭도로 이미 그 당시에는 변하는 순간입니다. 바리케이트를 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 시위대와 경찰이 누가 이 금속으로 된 바리케이트예요. 바리케이트를 컨트롤하는가 하다가 수적으로 압도당해서 결국은 폭도로 변한 트럼프 대통령 시위대가 이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은 자꾸만 퇴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퇴각을 해서 의사동 쪽으로 점점 밀리고 이 폭도들은 점점 앞으로 전진을 하는, 저기 성이 하나가 있는데 그 성으로 막으려는 측과 들어가려는 측이, 완전히 들어가려는 측이 점점 밀고 들어가는 형국이 됐습니다. 쉽게 압도됐죠. 폭도가 먼저 화학 물질을 뿌렸습니다. 파이프도 가지고 와서요, 때리고 휘두르고 그 가지고 온 파이프로 유리창도 깨고, 의사당에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출입문이 여러 군데잖아요. 그 모든 곳에서 다들 미리 계획들을 세운 측들이 많습니다. 팔러라든가 이 같은 그 우파, 아직은 안정적이지 않은 그 같은 매체를 통해서 서로 다 기획을 했고요. 그러니까 담을 어디서 어떻게 기어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다 알고 여러분께서 보시는 그 장면대로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10시 6분,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6분 뒤였습니다. 의사당 안에 있던 의원이 사무실에서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파이프밤이 가까이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총소리가 들렸다, 이런 트윗에 그 의원이 트윗을 했고, 그리고는 11시 11분, 동부 시간으로 2시 11분이 됐을 때 폭도들이 완전히 의사당을 뚫었습니다. 벽을 타고 기어 올라갔고 유리창을 깼고, 그 사이에 이제 그 샌디에고에 살고 있었던 어머니인 14년 동안이나 이 공군에서 일을 했었던 미국의 군 출신이 그 들어가는 과정에서 목에 총을 맞고 숨진 거죠. 그리고 나서 경찰과 폭도들이 이때부터는 이제 서로 무장한 채 대치를 하기 시작하고, 폭도가 이겼어요. 거기서도 수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해서 최루가스를 그 안에서 쏘기도 했지만 상원에도 들어가고 완전히 방에서 방으로 들어가면서 점령군이 된 거죠. 뭐 하원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랩탑도 훔쳐가고요. 컨퍼런스 룸에 있었던 랩탑이라고 하죠. 그리고는 퍼레이드 하듯이 그 승리한 군인들이 퍼레이드를 하듯이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2시 45분이었군요. 평복의 의회 경찰이 바로 그 공군 출신의 여성을 쐈던 게요. 그랬고 이제 3시가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그리고는 이제 6시죠. 동부 시간으로는 이때가 통금이었는데, 그 통금이 되기 20분 전에야 여러 그 도움을 받아서 경찰 측이 폭도들을 말하자면 정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미 뭐 마샬이라든가 알코올 서비스 단속반들도 왔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통행금지가 발효되기 정확하게 20분 전에 이게 정리가 됐는데,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께서 화면을 보셨더라면 통행금지는 됐는데도 밖에서, 저도 그날 이제 생방송을 여러 번 했거든요. 제 시간은 아니지만 다른 동료 시간에 들어가서 이 사태를 제가 긴급 뉴스로 보도를 했는데, 보니까는 계속 통행금지인데도 사람들이 거기 서 있고는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자체가 나중에 쭉 그 분석이 되는 거죠. 대응부터 처음부터 계획부터 이것은 실수했었던 것이다. 법 집행관들이 블랙 라이브 매터스와 같이 전략 전술을 세운 게 아니죠. 처음부터 강경 진압을 하겠다고 완전히 중무장을 하고 복장부터 폭동 진압 형태를 보여주고 곤봉을 휘두르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체포가 됐었는데요. 몇백 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뭐 300명인가요? 그 첫날은 체포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은 1월 6일에는요, 별로 체포되지 않았어요. 14명은 의회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됐는데, 그것은 이제 거의 그 진입할 때 불법으로 진입을 했다 해서 하는 것이고, 물론 워싱턴 DC 경찰도 뭐 68명인가를 체포했는데 대부분이 통행금지 위반입니다. 의회 경찰이 따로 있는 것이고 워싱턴 DC 경찰이 따로 있는 겁니다.
1월 6일 전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워싱턴 DC의 민주당이죠. 시장은 내일 웬만하면 밖에 나오지 말아라 하고 시장은 경고를 했는데 의회 경찰들이 처음부터 대응을 아주 강하게 하지 않고 다른 법집행관들도 모으지도 않고 하다가 순식간에 압도당하고 만 계획의 실패가 우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계획을 실패했는가? 뭐 많은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형법 전문가, 또 무슨 뭐 우파 미디어를 분석하는 전문가 등등이 있는데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이제 형사법 전문가인 에드 마과이어라는 교수가 얘기를 하기를 팔러 지금 트위터의 대안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일단 뭐 본인의 뭐를 만들지 모르지만 그 팔러를 유지하고 거기를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전하겠죠. 리노드 변호사가 팔러에 많은 것을 가짜를 전하고 있는데 팔러를 10분만 봐도 1월 6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법 집행관들은 상상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안에서요, 계속 폭력적인 어떤 계획 같은 것을 계속 주고받는 거, 오픈 소스잖아요. 이것은 공개가 된, 그랬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고 있고, 이미 12월 12일, 지난해에도 프라우드 보이즈를 포함한 우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모임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다치고 칼에 찔리고 체포되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많이 모여라. 그리고 그날 연설까지 하면서 의사당에 가서 보여줘라 라고 했으면은 이것도 대통령의 스케줄에 나와 있는 것이면 이것보다 더 준비를 철저히 했었어야지만 됐다. 워싱턴에 오는 수많은 외국 귀빈들을 지킬 수 있고 하는 병력이라면 그렇다면 왜 이걸 못했는가? 너무 안일하게 처음부터 대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우선 블랙 라이브스 매러 때처럼 처음부터 딱 하고 긴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너희를 압도하겠어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서 조금 누그러뜨리는, 완화하는 그런 것을 선택할 것이냐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경찰을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것이요. 뭐 의회 경찰이 됐건 워싱턴 DC 경찰이 되었건 블랙 라이브스 매러라는 것은 대체로 백인 경관에 의해서 흑인 용의자, 그리고 그 흑인 용의자는 대부분 무장을 하지 않았다거나 뭐 그런 사람들인데 백인 경관에 의해서 숨졌다. 경찰 물러나라. 경찰은 왜 기소되지 않느냐. 경찰이 잘못됐다. 시위대가 기본적으로 경찰에 화가 나 있었고 그에 따라서 경찰도 블랙 라이브스 매러 시위대에게 화가 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경찰국을 없애야지 된다. 경찰국에는 돈을 주면 안 된다. Defunding Police Department라는 것이 굉장히 확산됐었기 때문에 경찰국에 돈을 주지 않고 경찰을 그렇게 비난을 하면은 경관으로서는 내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앞에서 시위한다는 사람이 나에게 아주 나를 혐오하고 경멸하고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더 긴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해석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시위는 설마 이렇게까지 폭력적일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는 그 사이에 한 가지가 들어있는 거죠. 블랙 라이브스 매러에는 백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색 인종이 숫자로는 백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폭도들은 거의 백인이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히스패닉계 백인도 있고 무슨 백인도 있고 하지만 백인이 거의였고 브라운이나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찾아보기 힘드셨을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의사당 난동을 피운 이 폭도들은 대통령과 아침에 교감을 한 사람이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이러한 것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워싱턴 DC 그 경찰국장은 사임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해서 그렇게 됐고, 이 모든 일이 있고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조 바이든 당선자가 한 말 가운데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대의 시위였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랜 동안 계획을 하고 기획하고 했었던 건데 하면서 손녀가 보내준 사진과 메시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손녀 당연히 백인이죠. 조 바이든이 백인이고 뭐 손녀 딸 백인이에요. 아무튼 백인입니다. 엄마 아빠 다 백인이에요. 손녀가 6월에 그 링컨 메모리얼, 그 당시에 뭐 워싱턴 하면 링컨 메모리얼, 뭐 의사당 앞, 백악관 앞 다 시위대는 퍼지는 거잖아요. 이 링컨 메모리얼에서의 시위에서 어떻게 이 군인들이 일렬로 서서 보기만 해도 무서움을 주고 그리고 얼마나 강하게 진압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과 그 손녀의 뜻을 대통령 당선자인 조 바이든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하면서 손녀도 달리 대응했을 것이다. 아마 많은 그 코리안 아메리칸 2세, 3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저렇게 막 들어가고 바리케이트를 내쳐지고 하는데 저렇게 그냥 퇴각만 해? 만약에 블랙이 그랬어 봐. 조 스카보로가 얼굴에 대고 총을 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무슬림이 그렇게 쳐들어갔다면 의사당 위에서 저격해서 죽여버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지적. 그래서 그 같은 차이, 경찰 자신에 대한 뭐 직업의 문제, 평소의 그 감정의 문제, 또 백인과 유색인종이라는 이 같은 차이들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붉은 깃발이 그렇게 많았는데 트럼프 깃발뿐만이 아니라 남부연합기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이것이 평화 시위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판단이 잘못됐고요. 기대 자체가 틀렸다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지금부터 계속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수사가 되고 하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안티파가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한 것이 아니다. 굉장히 많이 소셜미디어에서 퍼지고 소셜미디어뿐만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팍스의 진행자들 다 그래요. 러시 림보도 그렇고 대통령의 변호사인 리노드도 그렇고 이게 이제 트럼프 기가 그렇게 많았고 트럼프에 관한 사인이 그렇게 많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그럼 안티파시스트, 독재에 반대하는 그 사람들은 그룹도 아니에요. 어떤 조직이나 멤버가 없습니다. 스스로 행동을 1대1로 하는 사람들인데 안티파가 다 트럼프 기를 들고 팔러에서 그러면은 미리미리 나 트럼프 지지자야, 나 큐아난의 그 신봉자야 하면서 그것을 처음부터 조작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알면서 또 많은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몇 주일 동안 지금 기획을 한 거예요.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을 초대를 했고 워싱턴으로 초대를 해서 가서 초대한 사람으로서 연설을 했고 의사당에 가라고 했고 가서 그렇게 폭도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록과 다큐멘터리가 있어도 소셜미디어가 특히 이제 대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팔러 같은 데가 뉴스맥스 같은 데가 많이 아주 그 많은 양으로 이렇게 퍼부으면은 사람들이 정말 그런가? 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큐아난의 음모론자들이 지금 많이 그 체포가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은 이거 안티파가 했는데 안티파가 아니라는 증명을 대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의 신원을 이제 확인들을 해나가겠죠. CC 카메라에 적어도 찍힌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안티파라고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연방법원에서 60케이스 이상 증명이 되고 연방대법원에서도 증명을 해도 안 믿는 거잖아요. 안 믿으면서 이렇게 그것이 가짜라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 말을 믿으면서 워싱턴으로 와서 이 같은 그 폭도로 변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게 아니겠어요. 안티파라는 증명이 없다는 게 연방수사부국장은 얘기를 했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아직까지는 그 같은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도 4chan이라든가 온라인 포럼이요. 이런 많은 데서부터 당일 정오쯤부터 이미 이건 안티파가 한 거예요. 폭도로 딱 변하니까
안티파가 한 것이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 관계자들이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도 이 같은 주장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심지어는 브레이트바트, 극우인 그 스티븐 배넌이 했었고, 지금도 대통령의 가장 충실한 미디어 역할을 하는 브레이트바트에서도 현장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아니 이건 트럼프기가 아니라 안티파가 하는 거라고 하는데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바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왜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껴안는가. 그들의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마치 신처럼 하면서 그가 모든 것을 다 막아줄 것이다. 낙태도 막아주고 동성애도 막아주고 자신들의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오점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은 무조건 사실이어야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무조건 사실이어야 되고, 이러한 분위기 아래서는 아무것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음모론은 대책이 없고 대응하기도 불가능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께 다 대응을 해드리지를 못합니다. 말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가짜를 생산해내기 때문에. 리 노드도 마찬가지예요. 그 변호사도 팔러를 통해서, 트위터에 대한요, 팔러를 통해서 증거가 있다. 이게 안티파가 개입했다는 일이라는 것을 증거가 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트위터가 리 노드의 트윗을 서스펜드, 중단시켜버린 겁니다. 세라 페일린도 얼마나 춤췄는지 몰라요. 가짜 애국자를 조심하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 딸이 얘기한 것처럼 그곳에 간 사람들이 애국자인데, 가짜 애국자가 이런 일을 벌리고 있다는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팍스의 터커 컬슨, 션 해니티, 로라 잉그램, 또 누가였죠? 그런 사람들 다, 뉴스맥스도 마찬가지로, 이게 가만히 보시면 전부 바이든 당선을 거부하는 매체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왔던 매체 내지는 개인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트럼프 대통령과 손을 끊기도 싫고, 끊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할 수도 없어요. 너무 강하게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유명세와 돈벌이에 어떤 기름을 쳐왔었기 때문에. 공화당은 그런 시위를 안 한다. 누구의 말이냐고요? 러시 림보가 그렇게 방송하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러시 림보는 대통령에게 훈장받은 사람이잖아요.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사람들을 실망시킬 사람들이 아니야. 증거가 있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 이런 막연한 말로 증거를 하나도 내지 못하면서 안티파가 기획한 일이라는 거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그 연방수사부국장도 우리가 조사는 더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우파 중에 우파인 워싱턴 타임스도 안티파다라고 했었던 주장을 내렸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아니에요? 워싱턴 타임스입니다. 한국에서 아직도 미국 뉴스 잘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워싱턴 포스트하고 워싱턴 타임스를 전혀 모르면서 방송하는 거 저는 아직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네, 워싱턴 타임스입니다. 안티파가 했다는 것을 내렸어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자면 정정을 한 거죠.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 그래도 계속 퍼져요. 안티파다, 저 사람 안티파다. 가장 많이 보신 사진 가운데 하나가 왜 그 뿔 달고 얼굴에 페인트 칠하고 문신 많이 있고 뭐 이랬던 사람 있잖아요. 주변에도 이제 딴 사람들이랑 같이 있기도 하고 혼자 있기도 하고. 그 사람도 안티파라는 거예요. 그 사람요, 휴환한 지지자로 밝혀졌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안티파라고 하면은 나중에 알고 보면 네오나치고 이런 형태로. 그런데 지금까지 무슨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안티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게 이제 히스토리예요. 안티파를 블레임하는 해서 지금까지 안티파다 뭐다 비디오 막 나와 있고 그런 것 있죠? 그런 거 다 가짜입니다. 이걸 일일이 제가 다 이 비디오가 왜 이렇게 해서 가짜입니다 하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니까요. 의미도 없다니까는요. 안티파가 주동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주도한 것이다가 참 답입니다. 의회 경찰이 폭도를 들어가게 했다? 어떠한 이유로? 그 이유에 대해서도 뭐 많은 얘기들을 덧붙여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1인 또는 매체에서 뭐 그렇게 해서 덮어 씌우려고 그랬다는 등 뭐 이런 얘기죠. 이것도 가짜죠. 일부 경관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대를 쉽게 들어가게 했다 하는 것. 그런데 이제 비디오 보면서
비디오를 보고도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 항의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부분적인 비디오라니까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제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있는데 숫자적으로 압도당해서 바리케이트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오후 2시,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쯤에 비디오 촬영된 것을 보면 의사당의 북동쪽 문을 보면은요. 저널리스트들이 현장에서 촬영하는 제대로 된 저널리스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뉴스맥스 이런 사람들 많고요. 에폭타임즈 이런 데서 내가 저널리스트 냅시네 하고 르포 기사들 써놓고 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읽으실 필요 없어요. 전화 모니터하는 차원에서 읽는 거죠. 정말 가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대로 된 저널리스트들이 증언하는 것을 보면은 그 제대로 된 저널리스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찍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운데서 제대로 된 부분만을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지 아주 왜곡해서 공개를 한다던가 에폭타임스, 뉴스맥스, 원아메리카 네트워크 이런 데처럼 안 해요. 그래서 원아메리카 네트워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저널리스트들하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이런 매체에 들어갈 수 있는 줄 아세요? 아무도 그런 사람들 받아주지 않습니다. 보스턴 글로브, BBC 이런 데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좀 쉽게 하기도 하죠. 본인의 명성을 지켜야 된다던가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100대 1 정도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북동쪽 문에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대와 의회 경찰이 100대 1 정도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한 30명의 경찰이 3개의 출입문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수천 명의 시위대가 문을 뚫고 들어가려고 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나서 그 todayus.com에 어디가 출처인가를 전부 링크를 해놓으니까 관심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셀피 찍은 거에 대해서도 또다시 제가 더 자세히 봤더니 어떤 경관이 셀피를 찍기는 했어요. 시위대와 같이. 근데 그것은 보니까 다 모든 상황이 종료된 뒤에 그 뒤에 이제 그 셀피를 찍은 것이고요. 뭐 화합하자 뭐 이런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 것이고 의회 경찰이 사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을 막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그 전술 실패이고 너무 나이브했다고도 볼 수 있고 아무튼 잘못한 거예요. 인종 차별의 그 심정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의회 경찰이요. 한 2,600명 되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보스턴 그 경찰의 예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4억 달러 정도? 4억 달러 정도 되니까 4억 달러 조금 넘네요. 4억 달러 조금 넘으니까 보스턴 경찰국보다도 크네요. 보스턴은 뭐 크기로 치면은 한 뭐 90 스퀘어 마일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의회는 2 스퀘어 마일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죠? 그런데 이제 의회는 너무나 더군다나 그날처럼 의원들이 다 모이고 했었은 중대한 때이기 때문에 이제 의사당, 의회 경찰이 이렇게 뭐 숫자도 많고 예산도 많은데 전략이 부족했었던 것이죠. 마지막 팩트 체크입니다. 이와 관련된 마지막 아니네요. 2가지인가요? 마지막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하면서 보죠. 저는 이 방송하기 전에 너무 많은 것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하기로 했나 여기까지로 하기로 했나가 순간 혼돈될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입니다. 일어나고 나서도 조시 하울리, 테드 크루스를 포함한 8명의 연방 상원 의원은 바이든 당선 인준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할 때 테드 크루스가 한 연설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 39%가 이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무당파가 31%, 민주당도 17%나 부정선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꼭 지적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공화당 가운데선 정말 30%에서 50% 정도는 부정선거라고 그보다 그 이상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테드 크루스가 믿을 만한 여론조사 결과다 하면서 인용을 한 건데 이게 이제 로이터하고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거든요.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598명의 민주당, 496명의 공화당, 149명의 무당파. 그리고 이제 본인을 뭐 당을 밝히지 않은 뭐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냐면요. 이 선거는 부정선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 라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전체적으로는요, 강하게 동의한다 29%, 뭐 부분적으로 17%, 합치면 39%입니다. 테드 크루스는 그냥 무조건 합쳐서 부분적으로, 그런데 부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와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다를 합치면 얼마냐면요. 부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가 17%,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 부정선거 정말 아니지, 강하게 아니지가 37%, 합치면 54%예요. 54%는 아니라고 하고 39%는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도 강하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을 애매모호하게 뭉뚱그려서 아니 무당파와 민주당을 포함해서 39%가 이건 부정선거라고 믿는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고요. 무당파는 강하게 부정선거라고 믿는다 14%, 부분적으로 믿는다 하면 31%밖에 안 돼요. 그런데 강하게 나는 동의 안 하지, 정말 강하게 동의 안 하지가 30%, 부분적으로 동의 안 하지는 51%나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리고 잘 모르겠어 17%, 뭐 공화당은 아예 치지도 않아요. 민주당은 강하게 동의한다 7%, 부분적으로 17%입니다. 17%하고 테드 크루스가 주장한 39%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은 정말 이건 아니지, 정말 강하게 아니지, 부정선거 무슨 부정선거? 62%. 아유 부정선거 아니지, 18%. 합치면요 80%가 부정선거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당은. 그런데 이렇게 테드 크루스는 미국 사람들 전체가 39%가 부정으로 믿으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아주 애매모호하게 합쳐서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부통령이 선거인단을, 이미 선거인단이 다 표를 해서 바이든으로 선택을 했잖아요. 그 선거인단을 완전히 해치고 다시 구성을 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 표 다 무효표로 하고 그럴 권한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을 했고 트윗도 했어요. 이 트윗도 트위터에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보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어요. 링크를 저도 그렇기 때문에 걸 수 없는데, Vice President has the power to reject, 지금 이렇게 했었던 다 선택을 한 그 선거인단을 거부할 파워가 있어. 이건 아니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법, 수정헌법 12조 간단해요. 이건 링크가 가능합니다. 상원의장은 상원과 하원의 합동회의에서, 상원의장이 부통령이죠, 그 모든 인증서, 주에서 보낸 인증서를 오픈하고 투표 숫자를 센다. 봉투 여는 게 의무다. 그리고 열었으면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숫자를 세야지 된다. 1887년도의 선거인단 법에 따르면 그 상원의장이 하는데, 상원의장은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땐 의회에서 한다. 의원들이 한다. 하는데 여기서 상원의장은 의원이 아니에요. 부통령은 행정부의 관리지 선출된 정치인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이 없는 거예요. 헌법은 부통령은 이 행정부의 관리자로 구분을, 관계자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많은 공화당의 139명이나 되는 하원 의원과 8명이나 되는, 8명이었었죠? 13명에서 5명 아니라고 하고 8명 했었죠? 상원 의원들이 주장하는 대로 했다면, 그러면 뭐 많은 법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 조지아 조지 메이슨이요, 조지아가 아니라 조지 메이슨 유니버시티의 법대 교수 이아 서민이라는 교수의 얘기를 인용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통령이 그렇게 했다면 언제라도, 시기가 지나서라도 이해상충으로 조사받고 벌받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 케이스는 부통령이 자신이 후보인 거잖아요. 이 선거에서 부통령 후보였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전에 연방법원이 너무 많이 기각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선거법은 주정부가 권한이 있는 겁니다. 의회도 이거 관여 못해요.
주정부에서 12월 14일에 이미 선거인단이 투표하고 인증해서 주지사가 인증해서 23일까지 의회에 보냈고 23일까지 받은 것을 1월 6일에 의회에서 부통령이 봉투 뜯어서 숫자 세서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권한이 있다? 권한이 있는데 권한을 부리지 않아서 배신자? 말도 안 되는 거죠. 여기서 팩트체크 끝내고요. 어제 제가 보내드렸었던 시사만평에서요. 제가 충분하게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항상 그렇습니다. 시사만평이라는 것이 그 행간의 그림 속에 너무 많은 것이 숨겨져 있고 저는 그냥 확 이렇게 너무 양이 많으니까 이렇게 훑어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저보다 어떤 부분적인 성서적인 지식, 어떠한 그 만화 영화적인 지식, 또 공상 소설에 관한 지식 같은 것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자세히 해주신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이걸 다 메모를 해야 되는데 메모를 미처 못해서 예를 들면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는데 코끼리가 뇌를 꺼내서 담가 놓은 병이 있고 그 옆에 어떤 그 미디어라고 써 있는 그런 사람이 손에 뇌를 담은 병을 들고 있는 것으로 봐서 생각이 없는 걸 강조한 것 같아요. 공화당이 이건 누가 이런 일들을 저질러서 다 처벌받아야지 되만 그런 것 있잖아요. 그 마을을 이렇게 해서 쪽대밭을 만들었어. 공화당이 그러니까 옆에서 어떤 그 미디어들이 그 안티파가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시사만평에 대해서 문외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것 같다고 김경화 씨가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마이클 정 씨께서는 전화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설명을 해주셨고 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강아지에 대해서도 강아지도 어제 썸네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거 민주주의를 물으라니까 왜 나를 물어 하고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은 그것은 막 와서 주인을 문다기보다 주인에게 이렇게 강아지도 힘이 없으니까 하는 것과 같다는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렸어요. 그 밖에도 많은 분들께서 어제의 시사만평의 댓글에 심오한 해석을 트럼프가 자폭한다 하는 것에선 저게 뭘 패러디한 것 같은데요. 패러디라잖아요. 지금 제가 패러디한 것 같은데요. 또 다른 거에서는 저거는 뭘 상징하는 것 같은데요 하고 많은 분 소돔과 고모라 등등 많은 분들이 정말 진지하고 의미 있는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사만평 나간 날은 여러분들께서 댓글도 좀 봐주시면 제가 미처 다 하지 못한 못 본 부분 또 잘못 봤던 부분까지 여러분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는 정말 훌륭한 청취자, 훌륭한 시청자와 함께 방송을 하는 아주 해피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오늘이 마지막이죠. 새해 첫날, 두 번째인가요? 네. 그래도 진짜로는 오늘이 첫날 새해 첫 주의 첫 번째 주말인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내일 여러분들 제가 수정헌법 25조 탄핵 사임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앤드류 잭슨 때처럼 물러나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일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